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대시기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883년 이때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 시기예요. 자, 초기 개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초기 개화 정책의 내용으로서 서양 무기를 제조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니 바로 기기창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되죠. 이 기기창이라는 기구뿐 아니라 이번에 인쇄를 위해서 신문을 발간했었던 기구가 있으니 바로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문국은 신문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신문이 바로 3번에 있는 한성순보입니다. 근데 최초의 신문이지요. 이 한성순보는 방문국에서 발행된 관보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신문이고요. 순한문으로 간행된 최초의 신문. 4번에 화폐를 추조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초기 개화 정책의 기구, 바로 전환국이 되겠죠. 전환국에서 이후에 백동화가 발행되기도 하는 겁니다. 5번. 자, 최초로 설립된 근대 사립교육기관,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립학교, 바로 원산학사. 원산학사 최초의 사립교육기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 사이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6번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마찬가지로 이 시기인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외국어 관리들을 키우게 되는구나. 바로 동문학이라는 기관입니다. 동문학 역시 지금 이모군란 갑신정변 사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기는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문물의 변화가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7번. 갑신정변 이후에 관보로 다시 발행한 신문 한성순보를 다시 발행하는데 이때는 한성주보이지요.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국한문 혼용체, 바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썼다라는 거고요. 상업 광고가 게재된 최초의 신문 한성주보, 갑신정변 이후. 8번. 이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들이 있지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당시 많은 교육기관,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8번에 아펜젤러가 만든 교육기관, 바로 배제학당이고요.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 여학교인데요. 이화학당이 있네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 그리고 9번에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가 있고요. 앨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신여학교. 자, 지금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이런 교육기관들은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최초로 만들어진 정부가 만든 관립학교예요. 갑신정변 이후 시기 1886년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 바로 유경공원이지요. 이 유경공원은 양반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학교이고요. 헐버트, 길모어, 벙커가 초빙 교사로 왔었네요. 그 중에 헐버트 유명하죠? 헐버트 유경공원 최초 관립학교. 11번입니다.
최초의 관립학교였었던 유경공원 말고 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군인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기관도 있었구나. 연무공원이에요. 오답유도로 주로 등장할 겁니다. 12번 앞서 봤었던 유경공원 때 초빙교사로 왔던 미국인 헐버트인데, 이 헐버트는 을사죄악 체결을 계기로 미국의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던 인물이었었지요. 헐버트. 13번에 이 헐버트의 대표 저서가 있네요. 세계 지리 정보를 담은 한글로 편찬했어요. 헐버트는 3인 필지. 헐버트 3인 필지. 14번 갑신정변 직후에 최초 근대 의료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의사 출신 인물이었네요. 알렌. 이 알렌이 주도하여 만든 광해원이 있었습니다. 광해원 최초 의료시설 갑신정변 직후 제중원으로 개명되죠. 15번 6.1주는 중립화론을 편찬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이 6.1준의 저서 서유견문이 있었어요. 서양의 문물을 소개했었던 그런 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6.1준 인물이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2차 갑오개혁 당시 근대 교육의 원칙, 이건 뭐였습니까? 교육 입국 조서였었죠. 교육 입국 조서 2차 갑오개혁. 교육 입국 조서의 목표는 지덕체를 갖춘 인간을 정부가 길러내겠다 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는 한성 사범학교를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17번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 뭐죠?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입니다. 자, 독립신문은 순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출간됩니다. 독립신문이었습니다. 18번 대한제국 출범 직후에 신문들이 18번과 19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18번에 국한문 혼용체, 주로 남자들이 봤었네요. 황성신문이고요. 이는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저항했었던 장지현의 시리아 방송 대곡이 최초로 게재했었던 신문이었습니다. 이게 황성신문. 19번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되는데 순 한글 신문이 있었어요. 서민과 부녀자, 주로 배우지 못했었던 사람을 독자층으로 두는 신문, 제국신문이 있었죠.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이렇게 각각 봤고요. 20번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설립된 전기회사가 있었네요.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는 전등이 경복궁 건천궁에 만들어졌었어요. 갑신정변 이후쯤에 해당하는데 전기 쓰네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전기회사 만드니 한성전기회사였었습니다. 대한제국 때 한성전기회사. 21번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각종 교통 문물들 나오는데 일단 대한제국 시기 때 서울에 전차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들이 만들어지니 21번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경인선. 이 경인선은 처음에는 미국이 부설권을 획득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철도. 22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자, 러일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한 준비 단계, 그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데 1번 서울과 부산이니까 경부선, 그 다음에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이렇게 각각 완공이 되지요. 자,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전쟁 발발 직후에 해당합니다. 23번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의료기관.
러일 전쟁 발발 이전인데요. 광제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해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 정도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24번 최초에 건립된 성당이 있었는데 명동성당 이전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기본 강의 때 언급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약현성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25번이죠.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출범 이후인데요. 고딩양식의 천주교 성당 지금도 남아있죠. 명동성당 대한제국 때 건립. 26번 최초로 건립한 교회입니다. 이것도 뭐 대한제국 시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정동교회 그리고 명동성당 이런 종교건축물들 주로 대한제국 시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27번 민족주의계 학교 민간에서 만든 학교들이에요. 자, 눈으로만 봅니다. 보성학교, 양정의수 이런 교육기관을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만들기도 했었다. 28번에요. 자, 1908년 한일 신예약 체결 이후인데요. 사립학교 규제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지금 사립학교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통제하게 되는구나. 통감부가 통제하겠지요. 29번 신민의 활동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인데요. 이승훈과 30번에 안창호, 29번과 30번에 신민의 활동에 관련한 학교, 교육기관이 나오게 되는데 29번에 이승훈이 설립한, 정주에 설립한 오산학교가 있고요.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신민회와 관련한 교육기관. 31번 한글과 영문판으로도 간행됐었던 신문인데 영국인 발행인 베델이 있네요.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자,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기도 했었던 신문이고요. 신채호의 이 글이 실린 신문이죠. 32번의 정답이기도 한데 독사신론입니다.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역사를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한 글입니다. 신채호 독사신론. 33번 국권비탈 시기에 손병희, 오세창 이런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데 천도교 기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만세보라는 신문이에요. 혈애누라는 소설이 게재되기도 했었던 신문. 34번 천주교의 기관지 신문도 있었는데 경향신문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넘어가세요. 35번 자, 지금 다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일제의 신문통제법, 출판물 통제법. 자, 이게 바로 신문직법, 출판법 이런 거예요. 이는 통감부가 내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령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대한자강에 해산했었던 보안법, 그 다음에 신문직법, 출판법 이런 것들, 사립학교도 통제하네요. 사립학교령 다 통감부가 만든 법령들. 36번 국권비탈기에 러일전쟁 이후 얘기하는 건데요. 근대 의료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37번에 또 다른 의료원 또는 병원은 무엇이 있는가? 대한의원, 자해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러일전쟁 발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의료기관들입니다. 38번 자, 덕수궁 즉 옛 겸운궁에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건축물 관공서가 만들어지니 덕수궁의
석조전이 되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나라 멸망 직전에 완공됐었던 건축물입니다. 39번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 이는 대한제국이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지석영과 주시경과 같은 인물이 활약했다. 국문연구소, 한글연구, 주시경, 지석영, 국문연구소. 40번 한글을 연구했었던 두 명의 인물들. 자, 바로 첫 번째는 종두법이라는 의료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인 종두법을 연구했었던 지석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문연구소에서 마찬가지로 활약했었던 인물인데요, 국문동식회와 같은 기존의 단체에서도 활약했었구나. 주시경입니다. 그래서 주시경, 국문연구소로 알아두시고 지석영도 간혹 언급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41번 근대 역사를 정리했었던 황현과 정교라는 사람의 저서가 각각 있었다. 매천야록과 대한개년사. 이 저서들은요, 사료의 출처 정도로 언급이 될 거예요. 42번 최남선, 박은식 이런 인물들이 조직한 단체. 우리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자. 조선광문회라는 단체.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43번 만세보에 연재된 이런 소설이 있으니 이인직의 혈의 누는 만세보에 연재. 그리고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쓴 금수회의록이라는 새로운 내용의 소설 또한 존재하지요. 44번 최남선이 최초의 신체시를 만들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런 시예요. 45번에 개화기의 서양식 악곡에 맞춘 시가. 그래서 우리의 문화금학과 서양 것이 결합됐구나. 창가라고도 합니다. 자, 필수한 게까지는 아니에요.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6번 최초의 서양식 극장.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죠. 나라 빼앗기는 시기입니다. 한일신협약 체결된 이후 대한제국이 명맥만 잇고 있을 때예요. 원각사 최초 서양식 극장. 47번의 첫 번째 동학이 새롭게 종교 이름을 얻게 됐네요. 이름을 개편했네요. 바로 천도교. 3대 교주. 자, 이 3대 교주, 기존 동학 천도교 3대 교주는 손병희죠. 이전에는 동학을 세운 최재우,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최시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 또는 천도교 3대 교주로 활약하고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48번 나철 창시했습니다. 단군을 신앙으로 섬긴다. 바로 대종교죠.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나철 5기호 창시한 종교. 나철 5기호는요,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인물들이죠. 49번 불교의 혁신을 강조하자. 한용운이 이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불교 유신론입니다. 불교를 바꾸자라는 의미처럼 생겼죠. 50번 박은식은 양명학의 실천유교를 강조하자. 성리학 국가로는 안 된다.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중시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유교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유교 구신론. 이 박은식의 사상으로서 대동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드디어 근대사를 끝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여기서 일단은 물러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